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고 너무 반가워. 연락처 교환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한국에서 봅시다 하는데 안 보고 절대 안 봐. 마지막으로 저희가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맞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여행이 정신건강학적으로 이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여행 권장 콘텐츠군요. 그렇죠. 빨리 가시라고. 여행이라는 게 국어사전에서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네. 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여행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간적인 개념뿐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작은 일탈? 예를 들어 뭐 맛집을 간다, 전시회를 가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뭐 여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장소가 꼭 아니더라도 기존에 가본 장소지만 겨울엔 뭐 어딜 갔는데 가을에 갔더니 또 다르더라. 추석이나 설날 연휴 때 서울 시내를 다녀도 좀 되게 달라요. 다들 맞아요. 고향 가시고 이랬을 때 텅 빈, 특히 네. 당일, 추석 당일이나 설날 당일 가면 새로운 곳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길게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당일치기나 하루 가도 사실 그 자체가 여행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나 공간이 좀 일상적이지 않게 새로운 다르게 좀 일탈을 한다는 거를 다 그렇죠. 여행으로 생각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행이 어떤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여행이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네. 맞아요.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또 새로운 문화 혹은 환경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자극이고 긍정적인 자극이죠. 네, 대체로. 근데 우리 뇌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경험, 또 자극을 좋아하죠. 이게 약간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방출을 좀 촉진하고 이게 또 기분을 좋게 하고 기존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좀 완화시키기도 하죠. 해마 부분이 기억도 관장하지만 장소인지도 관장을 하거든요. 새로운 데 가면 해마가 이제 다르게 프로세싱이 되니까 생각도 다른 생각이 난다고 해요. 오, 새로운 자극이 되니까. 하던 곳에서 하는 일이라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가면 또 다른 생각들이 드는 아. 것들이 해마가 이게 다른 쪽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기억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아담 갤린스키 교수가 네.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다양한 문화 경험에 참여할수록 사람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랑 창의성이 향상된대요. 여행이라는 게 일종의 문화 경험이잖아요. 그쵸. 낯선 상황이라든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의 창의성이 향상되니까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개인에게도. 또 이게 또 루틴에서 약간 회피가 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약간 좀 피해서 좀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은 약간 좀 관대잖아요, 사람이 좀. 맞아요. 괜히 뭐 안 쓸 돈도 쓰고 네. 전에는 막 이거 얼마짜리지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러다 그냥 에이 뭐 시켜 막 이러고 괜히 하나 더 추가해 괜히 팁 주고 원래 따지는데 반대시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종의 약간 보상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중간에 좀 일단 리셋 해주면서 뇌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확실히 루틴에서 회피되는 게 저는 좀 특히 좋은 게 어차피 당장 내일 할 게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뭔가 좀 늦게는 못 자겠고 다음날 또 일정이 있고 하니까 근데 여행지 가면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는 것도 좀 자유롭고 스스로한테 진짜 많이 관대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안전지대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고 이 익숙하지 않은 관습도 배우고 새로운 장소 탐색하는 과정.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자신감도 생기고. 그쵸. 관계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약간 뭐 호텔 같은 데 가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뭐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스트하우스도 가고 사람도 좀 만나기도 하고 한인민박 이런 한인민박 그치. 그걸 많이 갔지.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고 너무 반가워. 연락처 또, 교환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한국에서 봅시다 하는데 안 보고 절대 안 봐. 저는 약간 여행 갈 때 완전 계획표를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재밌나요? 되게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어. 그걸 다 수행하면 막 알차게 보냈다. 아. 만족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여행 짤 때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 많죠. 계획만 짜는 분들도 대단한데 로마를 간다. 그럼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자기 갈 곳 다 보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재미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여행 후에는 일종의 긍정적 경험으로 남고 그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 기억으로 뇌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힘이 들 때 그런 긍정적 기억이 재생이 되면은 그때 이제 긍정적 감정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약간 그게 어떤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예전에 2018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긍정적 기억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할수록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그 코르티졸 분비가 줄어들고 우울증의 발병 비율이 줄어든다. 네네. 그리고 2019년에 레딩 대학에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떠올릴수록 우울증 검사한 그 수치가 낮아지더라. 여행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긍정적 기억들을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여행은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게 뭐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맞아요. 주도하잖아요. 맞아요. 나의 주도권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삶을.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뭔가 자존감이 좀 좋네요. 올라가는 느낌도 사실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이제 어떤 논문이 미국에서 예. 한 논문에 나왔었는데 2008년에서 2016년까지 한 8,524명의 우리나라 노인분들을 이제 팔로우한 연구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여행을 하지 않은 분들과 여행을 한 분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 다음에 안 한 분들이 여행한 분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1%나 높게 나왔다. 이렇게 대규모 연구에서 그러니까요. 나온 거면 이건 엄청난 유의한 건데요. 게다가 71%. 더 자주 여행하시는 분들일수록 우울증 척도 검사한 게 대체로 더 낮게 나왔대요. 우울증이 모든 거 여행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어떤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주변의 소소한 부분들 다 여행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맞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공황장애 있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그쵸, 그쵸. 뵙잖아요.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뭐 아직 그리고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긴 비행기 시간을 타기보다는 가까운 곳들을 가시는 게 조금 더 저는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뭐 멀리 가신다면 미리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약물적인 응급약 같은 거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요즘 뭐 많이들 가시는 일본 같은 곳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비행기 시간이 기본적으로 좀 짧기도 하고 제주도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여기가 뭐 한국과 되게 뭐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아서 변화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그런 면도 좀 덜할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한국 갈 때는 뭐 제주도 좀 어떠실까? 공황장애 좀 아직 치료 받는 분들은 좀 추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강박이 있고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휴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리조트만 있는데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괌이나 뭐 사이판 같이 가서 그냥 휴양만 하는 대로 가셔서 조금 쉬게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수면 장애 있는 분들 사실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가시거나 하면은 이게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쪽,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 여행 초반에 시차 적응으로 굉장히 힘드실 수 있거든요. 서쪽은 그나마 좀 가셔서 적응하시는데 대신에 돌아오면 또 힘드시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호주나 뉴질랜드 쪽이 어떠실까 남반구. 싶습니다. 남반구. 계절은 바뀌지만 그래서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줄 수는 좀 있겠지만 시차 적응보다는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내내 수면 사이클은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또 뭐 적절한 사이클 자체는 유지하실 수 있고 장거리 중에서는 또 호주나 뉴질랜드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또 활동하기도 좀 더 편하시고 뭐 햇볕도 좋으니까 수면 사이클 유지에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질환별로 저희가 맞는 여행지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번 휴가 잘 다녀오시고 또 여행으로 삶에 리프레시 하시면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